이제 인류가 마지막으로 달에 간 게 아폴로 17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뒤로는 달에 왜 안 갔을까요? 아폴로 네. 때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때는 이제 이념 전쟁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보내고 기술력을 강조하는 네. 그런 업적을 만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람이 무리하게 간 거였고 사실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거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This is Major Tom to ground control. I'm stepping through the door, and the papers want to know whose shirt you wear. Now it's time to leave the capsule if you dare. 지금 최첨단 컴퓨터를 이용해서 달 착륙을 해도 성공률이 50%밖에 안 돼요. 달 지형이 너무 복잡하고 아, 지형 때문에요? 네, 컴퓨터가 이거를 정확히 분석해서 원하는 위치에 착륙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사람의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아폴로 우주인을 아폴로 그 부품 목록에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컴퓨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사람이? 사람이. 아, 그만큼 이 조종이라든가 기술이 좋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50년 만에 뭐 다시 달에 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프로젝트가 무슨 프로젝트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입니다. 아르테미스. 네, 사람을 다시 달로 보낸다. 박사님이 만든 평강 카메라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좀 참여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평원 카메라가 달 표면의 그런 토양의 크기, 이게 먼지 같은 걸 이제 분석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착륙해서 살려면 예. 그 주변의 먼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이제 상위 단계에 있는 달에서부터 화성으로 가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해결 조건이 달의 먼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해서 그 달표면 환경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아르테미스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사실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어디에 착륙할지를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선정 작업에 지금 다누리호가 이용되고 있지 않아요? 착륙 지점을 다누리호가 정해줄 수 있다. 정해주는 것보다는 이제 착륙지를 정하면 네. 그 주변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착륙지를 정한다는 얘기는 그 주변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고. 아, 이거는 엄청나게 또 영향을 끼치는 건데요, 지금. 맞아요. 착륙이 아까 랜딩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랜딩하기에 정말 적절한 장소가 정해지면 그 주변의 뭔가 상황들을 다 다누리호가 좀 모니터를 한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걸어야죠. 벌써 30g. 걸어야죠. 30g이 뭐야. 에이, 한 10kg 정도 받아내야죠. 다누리호도 네. 나사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1kg. 네. 도움을 받았으니까 1kg. 네. 국제 협력으로 이제 딜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럼요. 아니, 뭐 우리는 구경만 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 최초로 장비로 달을 관측하는 탐사하는 나라가 됐다. 네. 애초에 달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달이 없는 삶. 근데 저는 이게 달이 있다가 없으면 문제가 크겠지만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은 물론 우리가 좀 지체될 수 있겠죠. 그래도 태양의 그 별자리 같은 것도 계절마다 바뀌고 하니까 그런 걸 알 수는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달이 밝기가 생각보다 밝아서 천체 관측하는데 꽤 방해가 근처에서 된다고 들어서. 약간 다른 좀 약간 뭐 있으니까 있는 거지 없어도 딱히 뭐 부족함은 없었겠다. 뭐 다른 뭐 행성을 또 봤을 거고, 예, 또 뭐 천문학이나 물리학은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사실 뭐 화학 반응하는 데 있어서 달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아, 화학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견 한번 하셔야죠. 제가 달과학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달이 없었으면 인류의 과학 발전이 아마 굉장히 늦어졌을 겁니다.
태양의 주기성을 가지고도 할 수는 있어요. 태양은 주기가 365일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체계적으로 이걸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름달이 12번 뜨면 다시 봄이더라.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주기성 면에서는 수개념이라던가 이런 거 만들 때도 이제 일조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 보름달이 뜰 때 거기서 만나. 그거 실제로 있잖아요. 고대 벽화에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 조수 간만에 차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달하고도 영향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예. 달이 큰 영향을 줍니다. 달도 무게가 있는 물체니까 중력을 가집니다. 근데 지구는 이제 표면이 딱딱하니까 중력의 힘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향하는지 잘 안 나타나는데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그 중력 방향으로 쉽게 가는 거죠. 달에 있는 위치에 딱 해수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달이 있는 쪽으로 물이 쏠리니까 당연히 썰물. 그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달이 도니까 다시 밀물. 이런 게 이제 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조수간만의 차가 만들어지는 힘을 조성력이라고 하는데 조성력. 이 조성력 때문에 지금 지구의 자전 시간이 24시간이 된 거예요, 사실은. 맨 처음에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는 지구 자전 시간이 거의 한 6시간에서 7시간 내외 엄청나게 빨랐을 거예요. 원래는 빨랐을 건데. 원래는 빨랐을 거고 달도 훨씬 더 가까이 있었을 거고 그땐 달이 훨씬 더 가까이 있었으니까 조석간만의 차가 훨씬 더 셌겠죠. 자전을 할 때 빠져나가는 물과 다시 들어오는 물 사이에 이제 마찰력이 있는 거죠. 땅과 물 사이에. 그럼 마찰력이 있다 보면은 조금씩 지구 자전 속도가 느려져요. 달도 조금씩 그 힘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멀어지는 거고요. 왜냐면 회전하는 힘을 조금씩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다가 뱅글뱅글 도는 지구에 브레이크를 아주 살짝 너무 계속 밟고 있는 거죠. 계속 밟고 지금도 밟고 있는 거죠. 그럼 정말 달이 없었으면 24시간 하루 24시간이 아니었겠네요. 안 됐겠죠. 엄청난 영향이 있네요. 그러니까 달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정 박사님이 달 표면을 또 카메라로 관측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카메라가 무슨 카메라죠? 다누리호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예. 광시야 평광 카메라입니다. 평광 카메라라고 하는데 평광이라는 게 이제 평광 선글라스의 그 평광입니까? 네, 정확히 똑같은 겁니다. 그 평광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광은 파장이 흔들리는 방향을 보는 겁니다. 웨이브를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오는지 아니면 옆으로 오는지 대각선으로 오는지 네. 그걸 보는 게 평광입니다. 평광 선글라스가 하는 역할이 이 낚시할 때 물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을 없애주고 물 아래에서 나오는 빛을 보게 해주잖아요. 그게 평광 선글라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 표면에서도 우리가 보고 싶은 다른 방향의 빛들 때문에 못 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차단해주고 내가 원하는 방향의 빛만 뽑아내는 거죠. 이게 외국에서도 이미 평광 카메라 쓸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박사님이 이거는 그냥 내 딱 생각이 그거는 아마도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평광 카메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다른 임무들을 우선해서 이제 후순위로 밀려난 거겠죠. 그래서 평광은 평광 세계 평광 최초입니까? 세계 최초입니다. 내가 달린 장비가 갔는데 심지어 그게 세계 최초야. 와, 이거는 엄청난 느낌일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오, 저도 이 모형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예요? 와 이거 모자 같은데. 다누리호에 달려있는 광시야 평광 카메라의 이게 카메라 1:1 버전. 이게 카메라입니까? 크기도 이 정도예요? 아, 똑같습니다. 1대1 버전이에요? 네, 1:1입니다. 얘가 카메라예요. 보시면 얘가 렌즈예요. 예, 렌즈고. 얘가 렌즈고 여기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는 카메라 하나, 여기 보는 카메라 하나. 양방이에요? 예, 양방에 아, 두 개인 양방이야. 거예요. 아, 보통 카메라가 그냥 똑바로 아래를 바라보게 달려 있어요. 태양빛이 오는 각도가 최대로 해봐야 90도밖에 안 돼요. 다누리는 요렇게인데 옆을 보고 찍어요. 더 큰 각도로 보기 위해서 카메라가 틀어져 있어서 90도보다 훨씬 더 큰 각도로 볼 수 있죠. 135도 정도. 그럼 평광 우리 카메라 평광캠으로 찍은 달을 저희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우리가 흔히 지구 지도 보듯이 네. 펼쳐져 있는 형태의 지도잖아요. 네. 이게 광시야 평광 카메라로 만든 지도고 이런 형태의 지도, 가시광 지도를
사실 달 탐사를 많이 갔는데 우리나라가 4번째로 만든 겁니다. 그래요? 네, 달 지도를 만들었던 국가들이 별로 없어요. 달에 갔었던 국가들은 많은데 우리나라가 4번째입니까? 달지도? 네, 이렇게 완벽한 형태로 이렇게 만든 지도는 우리나라가 4번째로 만든 거예요. 갈릴레이가 너무 좋아하겠어요. 어? 우리가 흔히 보는 모양으로 바꾸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뒷면 사진도 나오네요. 야, 이 뒤에는 이 뒷면. 지구에서는 못 보는 뒷면 사진을 이제 찍어오는 거죠. 검은색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지형적으로 뭔가 달라서 검게 찍힌 걸까요?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고 있고 네. 현무암질 암석들이고 물도 없는데 왜 바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이것도 갈릴레오가 나오는데 정했어요? 햇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데 그림자가 안 생기니까 여긴 굉장히 평평하다라는 걸 알았는데 지구에서도 저렇게 큰 규모로 평평한 데는 없잖아요. 사실 바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깊은 바다는 보면 또 검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바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진짜 물이 있는 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시커먼 데는 바다라고 생각해서 좀 평평한 데고 저렇게 하얗게 돼 있는 데는 이제 고원이다. 뒷면에는 바다가 없네요. 큰 바다가. 뒷면은 약간 그러면은 저기 뭐야 고원들이 그냥 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다른 이유는 사실 조성력이 조성력. 기여한 바가 큽니다. 이 땡기는 거요? 네, 이거? 달이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동그랗게 생겼지만 예. 달을 위에서 보면 럭비공처럼 생겼어요. 미세하게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있거든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요. 달이 지구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달이 공전 속도가 만약에 자전 속도가 다르면 이렇게 틀어질 거잖아요. 이때 지구가 당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힘이 비대칭이 생겨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데 이때 마찰열이 생겨서 거기가 더 뜨거웠고 용암 활동이 화산 활동이 더 풍부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현무암질의 그런 암석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다라고 한 어두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지구에서 봐도 차이가 보이잖아요. 밝고 어둡고가. 근데 저걸 쭉 스캔해가지고 달 표면이랑 표토 원소를 맵으로 만든 걸 봤는데 저 어두운 데는 보통 이제 티타늄이랑 티타늄. 철이 많고 예. 밝은 데는 알루미늄 같은 게 많다. 그래요? 그렇게 원소 분포가 달라진 것도 그런 조석이나 만들어질 때 작용의 화산 영향을 활동의 영향이 화산 활동 때문에. 저 크레이터는 그러면 저거는 뭘로 받아들일까요? 분지인데 분지? 예. 분지면 뭔가 분화가 됐었던. 분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산 활동, 화산이 폭발해서 이제 예. 천지처럼 생기는 그런 네. 칼데라가 있고 예. 운석이 와서 네.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크레이터가 있고 파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 부딪혀서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대부분 거의 여기 대부분은 보이는 애들은 부딪혔다. 대부분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약간 작은 소행성들이 달을 계속 때렸다라는 거죠. 달에만 유난히 저렇게 크레이터가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달은 대기가 없어서 한 번 만들어진 크레이터는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다. 흉터 같은 거죠. 네. 지구는 이제 바람이 불고 하면서 생겼던 크레이터들이 없어지는데 달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크레이터들을 우리가 마이크로 크레이터라고 하는데 운석을 보면 거기에 쬐끄맣게 다 있습니다. 크레이터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요거는 하나의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마리우스 X 크레이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주 밥그릇 모양으로 딱 생겼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볼 쉐입 크레이터라고. 얘는 이제 코페르니쿠스 크레이터라고 하는데 보시면 주변에 링도 여러 개 있고 가운데 바닥면도 엄청 평평하고 가운데 산맥도 하나 있죠. 산맥이에요? 저게 산맥이에요? 저 산입니다. 산맥이라고 보면 돼요? 네, 산이에요. 몇 미터짜리일까요? 저게 1.2km 정도 돼요. 해발이요? 네. 와. 산이. 바닥면으로 근데 어떻게 가운데 산이 생겨요? 때리면 물질들이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네네. 밀려났다가 녹아 있으니까 요 벽면을 넘어가지 못한 애들은 다시 돌아오게 돼요. 왜 우리가 우유 떨어뜨리면 터졌다가 가운데 뿅 올라오잖아요. 그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산맥이 상태로 각 굳어버린 생겨요. 거예요? 예,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달에 있는 좀 특이한 지형이거든요. 이것도 예, 크레이터예요. 우리가 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충돌 때문에 생기는 크레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화산 활동 때문에 생겼을 거다라고 이제. 그래서 지금 알려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은 밑에 화산 활동 때문에 빈 공간들, 그러니까 화산 활동으로 생긴 버블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얘가 굉장히 젊어요. 크레이터가. 나이가 젊은데 수백만 년, 수천만 년도 안 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럼 화산 활동이 없었을 수도 있다? 또는 한 30억 년 이후에는 없었다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화산 활동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박사님이 달에서 특히 관심 있는 거는 좀 어떤 곳이에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은 이제 라이나 감마 수월이라고 하는 라이나 감마 수월. 수월. 달은 보통 지형이 있잖아요. 높낮이가 있는. 근데 쟤는 지형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평평한 바다랑 똑같아요. 높이가. 평지예요? 평지예요. 구불구불한 소용돌이 같은 저런 밝은 영상들이 보이는 거죠. 저기가 도대체 왜 다르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고 이게 성분이 다른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분이 똑같아요. 주변이랑. 성분이 똑같다는 거는 그냥 촬영을 해서 안 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분이 똑같고 지형도 없는데 얘는 왜 색깔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뭘까요? 우리가 노화된다고 얘기하는데. 노화요? 네, 노화. 달 토양이 오래 표면에 노출돼 있으면 점점 검은색으로 변해요. 그 어두워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풍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얘를 이제 노화시키는 거. 노화시키는데 근데 요 지역이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 태양에서 오는 하전된 입자가 자기장이 보호해줘서 노화를 일으키는 걸 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달도 그러면은 군데군데 약간 자기장 영향을 받는 곳이 있다. 있습니다. 달의 일부 지역들이 저렇게 자기장이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러면 저기에 사람이 가면은 태양풍 막아주나? 이런 연구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자기장 있는 곳도 쟤처럼 약간 하얗고 수월 같은 게 보이나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장이 있으면 수월이 있겠지?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저기 없는 애가 있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수월은 자기장이 있어요. 수월에는 자기장이 다 있다. 달에는. 보통 이렇게 설명 많이 들으면 이해가 잘 가서 달도 그냥 천체 중 하나일 뿐이구나 해야 되는데 들을수록 약간 음모론자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너무 독특한데. 이상하다. 독특하다. 그래서 예. 요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 잘 모르는데 그 광시야 평광 카메라가 형성 이론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달에 있는 동굴. 동굴이 있어요, 달에? 달에 동굴이 있습니다. 저 동굴 맞아요? 달 표면은 한 270개 정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말하는 동굴은 정확히 어떤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수직 동굴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수직? 지구에 예, 생기는 예, 싱크홀이랑 예. 똑같은 원리로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밑에 빈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빈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그 예가 하나가 가능한 예가 용암 동굴입니다. 밑에 용암이 지나가면 지나간 경로를 따라서 동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동굴들이 밑에 있으면 지반이 약한 데는 무너져서 무너져서 이렇게 만들어질 동굴이 수 생긴다. 저 크기가 얼마나 돼요? 동굴 크기가? 큰 거는 한 300m쯤 되고 300m. 예, 작은 건 뭐 수십 미터쯤 되는 애들이 있어요. 만약에 기지를 같은 거를 지으면 지을 수도 있겠네요. 아, 무조건 그렇죠. 미국이 하는 아르테미스 미션은 거기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보내서 거기 살려면 그런 것들 방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 동굴 저 아래는 안전하다. 아, 동굴 아래는 네. 안전하다. 그래서 저기다가 기지를 만들면 기지를 만들면 어떻겠냐. 되겠구나. 여기 동굴에 가서 그렇게 뭔가 기지를 만든다거나 뭐 정착하는 거주하거나 뭐 이렇게 뭘 만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묘하게 들리는 게 동굴에 살았잖아요. 선사시대의 인류들은. 근데 문명이 없는 달에 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될 때는 또 동굴을 찾아서 가서 인류가 시작한다는 게 저도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요? 아, 예. 달 표면이 이제 어떤 모양인지 되게 신기하지만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달 표면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달 표면은 아주 고운 입자들이
그 위를 덮고 있어요. 고온 입자들. 네, 예. 아주 고온 입자들. 예. 그 입자들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한 100마이크론. 100마이크론이면 어떻게 먼지보다 미세먼지 같은 머리카락 굵기 머리- 머리카락 굵기 굵기 정도의 먼지들이 예. 그런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엄청 포슬포슬하고 예. 그 흑표토 우리가 레골리스라고 하잖아요. 그 표면에 있는 흙들을 이 흙은 주로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분은 똑같아요. 그냥 현무암질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고온 알갱이입니다. 지구는 사실 이런 고온 흙이나 작은 알갱이가 뭐 풍화 작용 때문에 맞아. 생긴다고 말하잖아요. 네. 다른 뭐 물도 없고 바람도 안 그러네, 불고 부딪히지도 지각 활동도 않는데.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운 게 잔뜩 생길 수가 있어요? 고온 모래가 왜 생겨요? 진짜 풍화 작용이 지구에서와 같은 풍화 작용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방법이요? 첫 번째로는 암석이 있으면 1mm짜리가 충돌하면 부서지는구나. 부스러기를 만들어내요. 그것들이 수억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 부스러기들이 그만큼 쌓인 거예요. 쌓여 있구나. 그 또 하나는 달의 온도 편차가 낮과 밤이 300도쯤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열쪽으로 팽창했다가 쭈그러들었다를 반복하면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쪼개져요. 물기는 거의 없어요. 수분이 물의 형태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북극이랑 남극 쪽에 이제 우리가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달 표면에 이제 일메라이트라고 그 티타늄과 철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광물이 있는데 걔를 가열하면 물이 나온다. 물이요? 예, 물이 생성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연구자들이 달에서 가져온 샘플을 가져다가 그런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물이 나오고 그 화학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오. 그죠? 네, 사실 달에 그 철이 굉장히 많거든요. 철들이 보통 촉매 작용을 잘해서 달에 이제 태양풍 쫄거다 보니까 그 일메나이트 속에 수소가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이 가열하면은 이제 주변 흙에 있던 산소랑 붙어서 그냥 물이 방울방울 생기는 게 실시간으로 다 전자미경 촬영이 돼서 논문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다 녹이면 진짜 바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바다처럼? 양일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양은? 모르겠는데 이게 강 정도는 되나? 달 탐사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선 물을 만들면 그걸 다시 분해해서 산소를 만들고 뭐 수소 연료도 만들고 그게 다시 물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빼내고 나면은 금속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철이나 티타늄 같은 것만 남으니까 또 건축용으로도 쓸 수 있고.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 연구 결과예요. 그 결과가. 오, 그래요? 물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이 가서 활동을 하는 게 아르테미스의 최종 목표인데 거기에 물을 우리가 안 가져가도 된다. 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죠. 그 아폴로 11호 때 발자국이 찍혔잖아요. 근데 걔는 약간 진흙 발자국 같은 그런 모양이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그러게. 그런 거는 가능해요? 왜냐면 펄펄 날릴 거 아니에요. 일단 얘가 정기적으로 정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토양 자체가. 그래서 서로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알갱이들이 쪼개져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길쭉길쭉하고 애들이 서로 엉겨 있으면 그 엉긴 게 잘 풀리지 않아요. 수분기도 없는 것이 정전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찰흙처럼 잘 효과를 붙어 있는 낸다. 거죠. 붙어, 예. 붙어있기 때문에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입자들이 엉켜버리는군요. 예, 엉켜 있는 거. 엉켜 있는 거구나. 물로 뭉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폴로 그 우주인들이 11호부터 17호까지 갔다 왔던 우주인들이 제일 고생을 했던 게 옷에 이렇게 막 달에 그 먼지요? 원지 묻는 거라고 했거든요. 몸에 안 좋나 뭔지? 엄청 안 좋죠. 네, 왜냐면 깨져서 만든 거니까 그 입자들이 작기는 하지만 날카롭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옷에 이렇게 붙어서 들어오니까 그 내부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큰 문제를 일으키죠. 달이 어떤 애들이고 어떻게 생겼고 달에 지금 현재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월석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달에서 가져온 월석은 싹 다 미국 겁니까? 전체 무게로 했을 때 네.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많았어요. 거의 뭐 99%. 아폴로는 미국은 사람이 가서 퍼오고 캐왔죠. 막. 네, 땅을 파서 코어 샘플도 가져오고 했거든요. 미국의 아폴로 샘플은 지금 한 크게 나사하고 대학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되게 귀하죠 월석. 엄청 귀하죠. 네. 그 보안도 철저하게. 아폴로 샘플은 네. 이제 비공식적으로 네. 뭐 이베이나 이런 데서 풀린 적이 가끔 있어요. 왜? 이제 그거 어떻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원생이나 누군가가 이제 이베이에 올리거나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그람당 뭐 100만 불,
막 이 정도로. 그러면 100만 불이요? 100만 불 이렇게 팔렸었어. 근데 그거 연구를 하고 싶어서 좀 근질근질 하시지 않나요, 다들? 우리 연구원에 우리 연구팀에서 지금 아폴로 샘플을 대여를 신청을 했고 네. 이제 받기로 했어요. 연구 목표를 이제 나사에 알려주면 제안을 하면 이거 이 정도 과학 연구 목표면 너네가 가져가도 돼 해서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아, 나사에다가 허가를 맡아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그 양이 얼마나 신청을 하신 지금 거예요? 우리 15g 15g? 15g이면 뭐 아니 그걸로 연구를 통화만큼 아니에요? 15g? 엄청 작죠. 200억인데요, 근데. 그렇죠. 네, 200억. 와. 근데 그 15g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럼 연구를 보통 뭐 이렇게 막 긁어내가지고 뭐 하는 거는 아니죠. 우리는 이제 그 샘플을 놓고 빛을 조사한 다음에 산란되는 특성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건들지는 않고. 그러면은 15g 완전히 가루 상태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돌 모양으로 주는 가루 건가요? 상태예요. 그러면 잠깐만. 그렇죠. 똑같은 생각이죠. 혹시라도 무게가 다르면 우리가 들어올 때 무게 그리고 다시 반납할 때 무게를 측정해서 틀리면 안 됩니다. 아폴로 샘플은 미국이 정말 자기들 국가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로 무슨 실험을 했고 어떤 조치를 했고 이것들을 다 기록해서 반납해야 되고 반납한 후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다 책임져야죠. 형사상, 민사상 책임까지 다 그러니까. 되고 그 수사를 나사와 FBI가 합니다. 국가적인 건데요. 여기에다가 뭐 약간 뭐라고 그러지? 다른 거 섞는다? 아유, 큰일 나죠. 근데 이거 그럼 보관을 어디다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공개가 됐으면은 진짜 나쁜 마음 먹으면 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금고가 들어 있는 방은 보안 조치가 되어 있는 방이어야 돼요. 아, 엄청 진짜 철저하구나. 그 금고도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금고여야 합니다. 아, 그럼 은행 금고나 뭐 이런 데 네. 특수 금고여야겠네요. 네. 이야, 그렇게 부담되는 걸 차라리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부담되지 않습니까? 너무 리스크가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